소금이 문제였던 게 아닙니다. 소금의 부재가 문제였습니다. 평생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 소금을 피했는데 그 결과 몸은 점점 식어가고 기운은 바닥나고 면역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박정호 30년 동안 약국을 운영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밤에 다리가 붓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손끝이 저리고 기억이 자꾸 흐려지는 그 느낌.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짠 걸 먹어서 그래요. 소금은 혈압의 적이에요.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그건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몇 해 전 저에게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혈압이 불안정하고 머리가 무겁고 기운이 없어서 진료를 받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소금을 더 줄이세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손이 차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약을 바꾸고 식단을 바꾸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선자, 60대 초반의 여성. 당뇨와 관절염으로 10년 넘게 고생하던 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포기하라는 말을 들은 뒤 그녀는 스스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2번 따뜻한 소금물 한 잔,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주변 모두가 말렸습니다. 그렇게 짜게 먹으면 큰일 난다. 그녀도 두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붓기가 빠졌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통증이 줄었습니다. 2달 뒤에는 계단을 오르던 그녀의 다리가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혈액 검사 수치가 좋아졌고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저염식은 건강을 지켜준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 회복력을 빼앗고 있었던 겁니다. 소금이 문제였던 게 아닙니다. 소금의 부재가 문제였습니다. 몸속의 전기가 끊기면 불이 꺼집니다. 피가 흐르지 않고 세포가 일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그 전기를 켜는 스위치입니다. 그 스위치를 꺼버린 건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더 많은 소금이 정답은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 절반은 이미 그 전기가 약해진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무기력, 붓기, 냉증, 기억력 저하. 그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몸이 소금 없이 버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숨겨져 온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병원과 제약회사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하지만 당신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소금의 진실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몸의 신호를 듣고 되돌릴 것인가?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건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당신의 건강을 되찾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저염식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진짜 진실입니다. 우리가 왜 병들었고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선자 씨는 평생 건강하게 산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짜지 않게 먹고 기름진 음식 피하고 물은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셨죠. 그녀의 식탁에는 항상 싱거운 음식이 올라왔고 식당에서는 국을 절반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건강검진 수치는 조금씩 나빠졌고 붓기와 피로는 더 심해졌습니다. 혈압은 들쭉날쭉했고 손발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이선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하게 산다고 했는데 왜 더 아픈 걸까요? 그녀의 하루를 분석해보니 모든 답은 잘못된 상식에 숨어 있었습니다. 첫째,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 둘째, 소금은 가능한 한 줄여야 한다. 셋째, 가공식품은 나쁘니까 정제소금도 피해야 한다. 이 3가지가 그녀의 몸을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배웠습니다. 물 많이 마셔라. 짠 건 줄여라.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소금이 없으면 흡수되지 않습니다. 물이 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소금이 부족하면 세포 밖을 맴돌다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결국 몸속은 탈수 상태, 겉은 붓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숨은 탈수입니다. 겉으로는 물이 넘치지만 세포는 말라 죽어가고 있는 상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물만 마십니다. 결과는 더 심한 피로감, 더 심한 붓기, 더 약해진 면역력입니다. 이선자 씨 역시 그랬습니다. 물을 하루에 3병 넘게 마셨지만 혈압은 오르고 얼굴은 푸석했습니다. 이유를 몰랐죠. 그녀는 건강하게 하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몸은 알고 있었습니다. 소금이 부족하다는 걸. 소금이 없으면 몸의 전기가 끊깁니다.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심장은 불안하게 뛰며 뇌로 가는 신호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기억력은 흐려지고 손끝은 차가워지고 피로는 깊어집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금과 물의 최악의 궁합 3가지. 첫째, 무염식 과음수. 소금 없이 물만 많이 마시면 혈액의 농도가 떨어지고 나트륨이 희석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저나트륨증. 심하면 어지럼, 구토, 의식 저하, 심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정제염 가공식품. 소금은 조금 먹으면 되지 하며 인스턴트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공식품의 소금은 미네랄이 제거된 죽은 소금입니다. 그 소금은 세포를 치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독소를 쌓이게 만듭니다. 셋째, 저염식 당분 많은 음식. 소금이 부족하면 단 음식이 당깁니다. 몸이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결국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이 폭주하면서 당뇨비만염증이 동반됩니다. 이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닙니다. 몸의 전기 시스템이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몸속은 거대한 발전소와 같습니다. 심장은 펌프, 혈관은 전선, 세포는 전구입니다. 그런데 전기를 흐르게 하는 전해질, 즉 소금이 사라지면 그 어떤 에너지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선자 씨는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몸은 점점 식어갔고 면역은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전기가 끊긴 회로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건 그 어떤 병보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몸을 무너뜨리는 위험신호 5가지입니다. 하나,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는다. 둘, 하루 종일 손발이 차다. 셋, 자고 나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 넷, 식사 후에 졸음이 몰려온다. 다섯, 갑자기 단 음식이 자꾸 당긴다. 이 5가지 중 3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당신의 몸은 이미 전해질 균형이 무너진 상태, 즉 소금 결핍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이건 단순히 염분 부족이 아닙니다. 몸이 더 이상 스스로 치유하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피로가 쌓이고 염증이 생기며 혈압과 혈당이 들쭉날쭉해집니다. 의사들은 이 상태를 두고 노화라고 말하지만 실은 소금이 끊긴 신호입니다. 이선자 씨는 이 진실을 알기 전까지 무려 8년을 약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은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소금이 빠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그녀는 하루 2번 따뜻한 소금물을 마시며 다시 걷고 있습니다. 그녀의 몸은 마치 전기가 다시 흐르듯 살아났습니다. 특정 질환 고혈압, 신부전, 신장질환 등이나 약을 복용 중인 경우 소금 섭취 변경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본 영상의 사례는 개인 경험 증례이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오늘 하루에 몇 번이나 짜게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그 믿음 하나가 당신의 몸을 천천히 병들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소금이 어떻게 몸속 염증을 끄고 혈액과 세포를 정화시키는지 그 놀라운 작동 원리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건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몸에 진짜 회복의 전기를 다시 켜는 행동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한번 망가진 회로라도 올바른 신호를 주면 다시 살아납니다. 몸속의 불, 즉 염증을 끄는 가장 강력한 신호, 그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이선자 씨의 몸이 회복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는 스스로 몸의 회로를 다시 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소금과 물, 단 2가지로.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세포가 움직이게 하는 전류의 스위치, 혈액을 돌게 하는 순환의 원동력,
면역세포를 깨우는 점화 플러그입니다. 몸속 염증이란 건 불이 난 것과 같습니다. 불을 끄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만으로는 불을 끌 수 없습니다. 그 물에 소금기, 즉 미네랄이 섞여야 합니다. 그래야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불을 진짜로 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도 할 수 있는 염증을 끄는 소금 회복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들도 조용히 실천한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3단계입니다. 1. 아침 공복 따뜻한 소금물 1컵.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물 1컵을 마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물에 천일염 한 꼬집을 넣어 보세요. 물의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따뜻한 정도, 손끝에 미지근하게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한 컵이 밤새 굳어 있던 혈관을 열고 몸의 회로에 전기를 다시 흐르게 합니다. 마치 말라있던 땅에 첫 빗방울이 스며드는 것처럼요. 2. 식사 전 3초 소금 혀끝 루틴. 식사 전에 소금 한 알갱이를 혀끝에 올려보세요. 혀는 신경이 가장 촘촘한 곳입니다. 혀끝에서 자극이 들어가면 신경이 깨어나고 침샘이 반응하면서 소화액 분비가 시작됩니다. 이 작은 자극이 위장의 시동을 켜고 음식이 들어올 준비를 시킵니다. 그 결과 속이 편해지고 식후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3. 잠들기 전 따뜻한 소금찜질 10분. 하루를 마무리할 때 손이나 무릎, 복부에 따뜻한 소금찜질을 해보세요. 소금은 열을 오래 머금는 성질이 있어 체온을 높이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수면 중 체온 유지입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세포가 잠듭니다. 하지만 소금찜질로 체온을 안정시키면 면역계가 밤새 활발히 작동해 염증을 회복합니다. 이 3가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몸을 덮이고 순환을 열고 세포를 깨웁니다. 이 루틴을 일주일만 실천해도 피로감이 줄고 숙면이 늘고 아침에 얼굴이 붓지 않게 됩니다. 이 루틴을 시작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소금의 종류를 꼭 확인하세요. 반짝이는 하얀 정제염은 피해야 합니다. 그건 단순한 화학물질일 뿐 미네랄이 사라진 죽은 소금입니다. 반대로 회색빛이나 약간 노르스름한 천일염 또는 죽염처럼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을 선택하세요. 둘째, 하루 섭취량을 무조건 늘리지 마세요.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 2컵의 소금물 1컵은 아침, 1컵은 저녁,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째, 신장질환이나 신부전이 있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진행하세요. 소금이 약이 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선자 씨는 이 3단계를 3개월간 실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면이 깊어졌고 붓기가 사라졌으며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느낌이 다시 돌아왔어요. 몸속 불은 꺼졌습니다. 피는 맑아졌고 세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약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몸 안에 가장 오래된 치유 시스템, 소금과 물이 함께 작동한 결과였습니다. 오늘부터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한 잔의 소금물, 식사 전 혀끝에 자극, 그리고 잠들기 전에 따뜻한 찜질, 이 3가지만 지켜도 몸은 반응합니다. 피가 돌고 열이 돌고 무기력했던 몸이 다시 깨어납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던 소금이 사실은 우리 몸을 살리는 가장 오래된 약이었습니다. 그 약을 되찾는 순간 몸은 다시 젊어지고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다면 이 루틴을 꼭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하루가 달라지고 당신의 몸이 바뀔 겁니다. 모든 소금이 같은 소금은 아닙니다. 이선자 씨가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진짜 소금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금을 볼 때 색만 봅니다. 하얗고 고운 소금이면 깨끗하고 좋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를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정제염은 이름 그대로 정제된 소금, 즉 미네랄을 모두 제거한 나트륨 결정체입니다. 공장에서 고온으로 가공하며 소금 속의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생명 미네랄이 사라집니다. 남는 건 짠맛만 남은 무기질 없는 화학소금. 이 소금은 세포에 전기를 공급하지 못합니다. 몸에 들어가면 피를 탁하게 하고 세포막을 자극해 염증을 일으킵니다. 반면 천일염과 죽염 같은 전통 소금은 다릅니다. 태양과 바람으로 말리고
불로 구워내며 미네랄을 보존합니다. 이 미네랄들이 세포에 신호를 보내 면역을 깨우고 혈액을 정화하며 몸속의 염증을 서서히 진정시킵니다. 이 차이는 숫자가 아니라 생명력의 차이입니다. 정제염은 죽은 소금, 천일염은 살아있는 소금. 정제염은 짠맛만 남기고 몸을 자극하지만 천일염은 짠맛 뒤에 남는 부드러운 단맛이 있습니다. 그건 미네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봤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질병. 하지만 한 가지 습관이 달랐습니다. 하나는 정제염을 쓰던 사람, 하나는 천일염으로 식탁을 바꾼 사람. 3개월 뒤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정제염을 쓰던 사람은 여전히 피로했고 혈압과 혈당이 불안정했습니다. 반면 천일염을 쓰던 사람은 피부색이 맑아지고 얼굴 붓기가 사라졌습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고 아침이 가벼워졌습니다. 몸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소금을 만났다는 걸. 소금은 단순히 짠맛의 재료가 아니라 세포와 세포를 이어주는 생명의 회로입니다. 그 회로가 끊기면 우리는 병들고 그 회로가 이어지면 몸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선자 씨는 이제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 식사 전에는 소금 한 알갱이, 밤에는 손바닥 위에 소금찜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짜 소금으로 바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버티는 시간이었다면 지금은 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몸이 회복된다는 건 단순히 통증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세포가 다시 움직이고 혈액이 따뜻하게 돌며 삶의 온기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하얀 소금 혹은 살아있는 소금, 필요한 하루 혹은 회복의 하루. 건강은 거창한 약이 아니라 매일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식탁 위 소금을 바꿔보세요. 그 순간부터 몸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세포가 깨어나고 면역이 살아나며 당신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건강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건강은 곧 가족의 평화이고 당신의 회복은 곁에 있는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이선자 씨는 매일 아침 따뜻한 소금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 한 잔으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붓던 얼굴이 사라지고 밤마다 뒤척이던 몸이 깊은 잠에 들었죠. 그리고 지금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이웃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걷게 된 건 누군가의 말 한마디 덕분이었어요. 그녀는 말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자신을 살렸으니 이제는 자신이 누군가를 살릴 차례라고. 처음엔 다들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소금 얘기를 꺼낼 때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건 몸에 안 좋아요. 혈압 올라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얼굴빛을 보며 걸음걸이를 보며 묻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뭘 그렇게 잘 챙기세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소금이요. 진짜 소금 덕분이에요. 그 순간 사람들은 잠시 말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믿어온 상식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이선자 씨는 이제 단순히 건강을 되찾은 게 아닙니다. 삶의 온도를 되찾았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버티는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세포가 다시 살아났고 몸의 회로가 다시 켜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던 소금, 그 안에는 염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불과 흙, 두 글자가 합쳐져 만들어졌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흙, 즉 몸속의 불을 다스리는 힘이 바로 소금이었던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소금에 배추를 절여 김장을 하고 아이의 상처를 소금물로 닦아내고 열이 오를 때는 소금물을 먹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몸이 원래 알고 있던 회복의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언어를 잊었습니다. 광고가, 방송이, 의학이 말했습니다. 소금은 독이다. 저염식이 건강이다. 그렇게 믿으며 살았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면역은 약해지고 피로는 늘었고 몸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소금을 끄는 순간 몸의 불은 꺼진 게 아니라 내부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배워야 합니다. 몸의 언어를
그리고 진짜 건강이 건강은 비싼 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진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당신의 식탁 위 소금을 바꾸는 것. 하얗게 정제된 소금 대신 자연의 색을 가진 소금을 올려보세요. 거기에 담긴 미네랄, 바람, 태양, 바다는 당신 몸에 불을 끄고 생명을 다시 일으킬 겁니다. 하루아침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 잔의 소금물, 한 번의 소금찜질, 그 작은 습관이 쌓이면 당신의 몸은 분명히 바뀝니다. 건강은 결국 습관의 결과입니다. 그 습관이 당신을 병들게 할 수도 있고 다시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선자 씨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이 순간부터 이 영상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 친구, 부모님,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그건 단순한 공유가 아닙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행동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걸 주면 바로 반응합니다. 소금은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회복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켜면 피가 돌고 세포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잊고 있던 에너지가 다시 흐릅니다. 당신의 몸은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시작은 거창한 약이 아니라 작은 한 알의 소금에서 시작됩니다. 소금이 문제였던 게 아닙니다. 소금의 부재가 문제였습니다. 오늘 그 결핍을 채워주세요. 몸은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다시 따뜻해지고 당신의 하루가 가벼워질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았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건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남기는 행동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년 면역의 완성, 몸이 스스로 살아나는 길입니다. 당신의 소금 한 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